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 장 기자님도 고생하셨죠. 아니 저는 은근 좀 힘들었나 봐요. 감기가 왔어요. 저는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아이고 대상포진이 오도록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사실은 저는 어제 그 군사법원 앞에 갔더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작년 8월에 예 박정훈 대령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던 작년 날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인가요? 예, 8월 예. 31일인 줄 알았더니 9월 1일 저 9월 1일 날로 기억하고 9월 있어요. 1일이구나. 예. 좀 더웠어요. 예. 역사적 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날 하여간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던데 그 다들 구속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영장 실질심사 결과 기각이 돼가지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장면 보고 아저씨들 셋이서 울었다 부득이 않고 저랑 김정미 변호사, 김정미 변호사, 박정훈 대령. 예. 어제도 박 대령이 최후 진술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다들 그쵸. 울었어요. 방청객들도. 뭐 많이 오셨죠. 그러니까 저는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그렇게 눈물 흘리실지는 몰랐죠. 아마 이제 그 대목이 네. 최상병 이야기였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최상병과 사실은 그 최상병의 시신을 보고 그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맹세를 한 것에 대한 기억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이런 치욕적인 그렇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종섭 장관이 자기를 뭐 자기가 명예훼손을 상관 명예훼손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KBS 출연해서 상관을 모욕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날 또 사사건건 출연하시고 앞순서가 박대령이었고 네. 뒷순서가 또 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욕당하고 있는 건 박정훈 대령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가족 최상병의 유가족들이고요. 최상병이고 예. 어제 그 보통검찰부장인 김민정 군검사의 그 구형을 할 때 그 시민들이 야유가 쏟아지고 여기가 써진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못되게 얘기했잖아요. 예. 못되게 말했다. 예.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중대범죄자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명죄는 쿠데타 일으킨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영장 실질심사 당시 군 판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군 검사에게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에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네. 물어봐요. 예. 그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 항명에서 얻는 이익은 예. 정권 찬탈입니다. 예. 그 질문을 한 것이고 예. 여전히 이 국방부 검찰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명령을 했다. 네. 명령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잘 복귀해 보십시오. 이종섭 장관이 수사 잘했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사인했잖아요. 예. 칭찬받고 네. 그리고 심지어 수사 열심히 하라고 김계환 사령관은 그 수사팀에 100만 원인가? 아니요, 장관이 줬어요. 아, 그 장관이 준 거예요? 네. 김계환 사령관이 아니고? 예, 수사 경력금으로 수사 경력금, 네. 예, 그 회식하라고, 예, 100만 원 줬어요. 예, 100만 원 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후배들하고 식사하시고 했다는데 네, 네. 그래놓고 항명죄로 의율해가지고 그러니까 했으니 너무 대통령이 기가 막힌 거죠.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네. 이게 다 이제 이게 아닌가벼 하고는 이제 다 누웠는데 예, 박 대령은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니까는요. 네. 자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박영길 수사관이 네. 군사경찰 수사관이 분명히 재판에서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나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네. 증거를 따라갔고 그러다 보니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게 한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서 움직였고 수사팀 회의를 거쳤고 군 검사에게 6개의 판례까지 다 자문을 받아서 이첩을 한 것이다. 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이해람 예, 중사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막 화내셨잖아요. 저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재판장이 제가 보기에 어제 재판 저도 이제 방청을 3시간 15분 했는데 그 재판 과정을 보니까 그래도 재판장이
그 이제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진 않고 바닥에 다 뭐 임태훈 소장의 기여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석 없는 사람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대법정인데 예. 100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예. 그 이제 앉으면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시민들이 200명이 넘게 맞아요. 예. 오셨잖아요. 바닥에 다 앉으시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깜짝 놀라서 이제 들어갔는데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통상적으로 제가 법원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피해자 지원 때문에 법원을 많이 뭐 가시죠.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는데 네. 법원 가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꽉 차면 서 있게 해도 해죠. 해요. 예. 예. 그런데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예. 거기 법원 행정처 직원이에요. 예. 군사법원 나가라고 막 예. 해서 제가 딱 제지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는 그때 진짜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로서의 기자가 이런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시민들이 막 우물쭈물하고 나가라니까 또 다 쭉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운동가가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착하니까. 예, 시민들이 착하시니까 또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다 나가세요 하니까 우르르 또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운동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나가시면 안 된다. 네. 그 보장해 줘라. 그리고 재판장님 지금 이거 법원 방청할 수 있게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재판장이 다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또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재판 정말 법원 행정처 직원이 드라마였습니다. 되게 못됐게 나가라고 막 얘기해. 서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세요. 이렇게 못됐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딱 걸리는 게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시민들은 세금을 내니까 맞아요. 사법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 나가게 하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판을 진행해야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계시면 조금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시민에 대한 세금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애티튜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 서비스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세금 내는 시민으로서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저한테 재판장이 지시한 겁니다.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마세요라고 일단 잡아놓고 네. 돌아서서 재판장이 그때 마침 들어왔어요. 네, 네. 재판장한테 공개 재판 원칙 지키시라고 네. 방청을 왜 못하게 하느냐. 임태훈 소장 멋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헌법에는 모든 네. 재판은 공개 재판이에요. 생중계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의 권한이지만 방청을 그럼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네. 비공개 재판을 하려면 방청객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날은 결심을 하는 네. 날인데 그래서 재판장에게 강하게 어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 질렀죠. 소리 질렀죠. 네. 네, 소리 지르고 그 소리가 재판장에게도 전달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재판장이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뒤에 나와서 취재하니까 법원에 이 대법정을 꽉 채운 것은 물론이고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바닥에 앉아서 방청하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있었던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윤일병 재판 때. 윤일병 재판 저희가 폭로하고 예, 나서 예. 버스가 3대 넘게 가서 그 바닥 앞에 지금 여기는 공간이 있지만 거기는 좀 좁으니까 예. 서기들 있는데 막 거기까지. 거기까지 다 바닥에 앉았었어요. 윤일병 재판 때. 네, 그러니까 윤일병 어머님도 오셨어요. 오셨죠. 어제 군 유가족 분들이 다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홍정기 일병 어머님도 네, 오시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해람 중사 아버님께서 막 그 목 놓아서 말씀하실 때 진짜 저는 그 재판정 자체가 저 갑자기 또 울컥하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예. 이해람 중사 아버님이 마지막에 향해한 건 이런 뜻이죠. 우리 딸이 죽어서 예람이가 죽어서 그렇죠.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사망 사건과 성범죄의 사건 중대 3대 범죄는 민간으로 이관됐는데 민간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은 거기에 따라서 이첩한 건데 왜 문제냐? 네. 라는 항의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람 중사 아버님 입장에서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게 한 한 분이. 촉진자신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되게 귀담아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 뭐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뭐 아버님 말씀도 재판부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네. 뭐 이 사건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더 화가 많이 네, 나신 것 그랬던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이제 그 밖에서도 못 들어오신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많았어요. 네. 그럴 경우에 제가 사법 서비스를 왜 얘기하냐면 네. 옆에는 중법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오픈하고 영상 중계를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전혀 재판부는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선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내년 1월 9일 날 있을 선거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네. 중법정 비우고 영상 중계 그곳에는 해줘야죠. 해줘야 된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법원도 다 그렇게 해줘요. 변희수 하사 네. 그 복직 소송 선고할 때도요. 예. 대전지방법원이 그 너무 좁으니까 다른 공간에 조금 큰 곳에 네. 그 영상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군인권센터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 선거 앞두고 군사법원에 요청을 해서 거기도 문을 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뭐 지금 탄원 서명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바로 탄원 서명을 했는데요. 네. 어제 한 5시경쯤 올렸을 겁니다. 저희가 탄원 네. 서명을 오늘 아침 지금 현재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예,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 5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네, 네. 실질심사할 때요. 그걸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많은 시민들이 그만큼 분노가 크지 않겠냐. 네. 이 사건 말이 안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